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지금껏 감정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틀렸다.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구성하는 설계자다라고 하는 책 전체의 맥락을 책 표지에 딱 내걸었는데 2017년 테드 강연자들이 선택한 책이라고도 하죠. 아우, 테드 강연자들 참 쟁쟁하죠. 제가 알람을 안 해놔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원래 3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자 이게 목표였는데 6시에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제 감정이 어땠겠어요? 되게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스스로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죠. 근데 지금 리사 펠드먼 베럿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 자체가 바로 스스로 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책 전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그 소개를 읽어보도록 하죠. 최신의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는 것일까? 플라톤에서 폴 에크먼에 이르기까지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은 감정이 우리 몸에 또는 뇌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거의 모든 심리학과 신경과학 저술을 비롯해 문화, 사회제도, 의학에도 뿌리 깊게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오늘날 감정에 관한 과학은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을, 생물학에서 자연선택 이론을 발견한 것에 맞먹는 혁명을 겪고 있다. 그 선두에 선 리사 펠드먼 베럿은 마음과 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새로운 감정 이론을 제시한다. 반응하는 뇌, 예측하는 뇌. 왜 감정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정말 이성적 사고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감정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감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이의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리학과 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리사 펠드먼 베럿은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여러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예측하고 검증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뇌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착각하는지, 인간의 심리를 추론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등을 밝힌다. 평범한 일상에서 의학, 법률, 경제, 공항, 보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서적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설계하는 설계자다. 그리고 감정은 평생에 걸친 학습을 통해 뇌 전체에 걸쳐 상호작용하는 신경망에 의해 매 순간 구성된다. 이 새로운 이론은 이미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 법률제도, 자녀 양육, 명상, 심지어 공항, 보안 분야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자는 감정과 마음과 뇌에 관한 새로운 과학이 밝혀낸 연구 성과와 함께 감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흥미롭게 보여준다. 정말 독서대가 큰 소리를 냈네요.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왜냐면 잠이 번쩍 깨는 느낌이랄까? 내 감정이 좋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리사 펠드먼 베럿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감정은 문화마다 다르다. 우리가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읽을 때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렸었죠. 독일에는 분노에 대한 단어가 3개 있지만 중국에는 5개나 있다. 심지어 우트카 에스키모인에게는 분노라는 단어가 없으며 타히티인들에겐 슬픔이란 단어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감정은 정말 다를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정 경험을 기록하는 실험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의 뇌는 감정이나 공감에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남성의 뇌는 냉정함이나 합리성에 고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자는 좀 이성적이다. 여자는 눈물이 많고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남성 여성의 성차가 없다는 거죠. 감정에. 감정은 뇌의 반응이 아니다.
당신의 뇌 속 뉴런들은 늘 당신이 경험할 광경,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을 예측하려 한다. 예측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뇌는 두개골 안에 갇힌 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학자와 같다. 이를테면 내가 기분 나쁜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이 리사 펠드먼 베럿은 자기 아이의 생일 때 생일 파티를 진행하면서 음식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푸른 곰팡이와 같은 그런 푸른색을 일부러 색소를 주입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거의 먹지를 못하죠. 역겨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를 도입을 해서 마치 기저귀에 아기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그 먹는 건강 그 채소 주스라고 있는 거 있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와 같은 형태인데 사람들이 다 역겨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감정은 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동안 경험했던 냄새랄지 맛이랄지 감촉 등을 예측을 해서 그러한 경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의 건강에 감정이 영향을 끼칠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병원을 덜 방문하고 약을 덜 먹으며 병에 걸려도 입원하는 기간이 짧다. 아기는 감정을 타고나지 않는다. 아기가 3살이 되기 전에는 분노, 슬픔, 공포 같은 감정 개념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엄마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아에서 부모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는요, 단동식품이라고 하는 전통 육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건지건지 잼잼 도리도리 이러한 것들 엄마랑 같이 하는데 아이와 손을 잡고 정말 혼자 앉아있기도 어려운 아이를 엄마가 두 손으로 지탱을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놀이를 하는데 이 단동식품은 사실 아이가 앞으로 네가 어떻게 잘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엄마의 기도가 들어져 있고 이러한 기도 속에는 이 온 우주와 인간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서의 기도가 염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보통 때 아우 힘들어 일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그 부모가 아이를 그 양육할 때 짜증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샤우팅 창법까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단동식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좋은 언어의 힘이 실려 있고 아이와 눈을 바라보면서 건지건지 잼잼 저도 이거 지금 이야기할 때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아이는 거기에서 그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 육아법, 한국 전통 육아법으로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4년 정도 양육 상태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아이들 보통 이 그림으로 그 발달 상태를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6살 정도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아주 이 든든하고 탄탄한 그림들을 그리고 사람의 모습도 눈에서 코, 입, 그리고 입술 뭐 하나 빠진 게 없이 잘 그려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 바로 아기는 감정을 타고나지 않는다. 이런 감정 개념이 발달하지 않는데 어린이들이 슬픈, 무서운, 미친 같은 단어를 뒤섞어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그저 나뿐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 엄마의 감정으로부터 어찌 보면 사회적 감정들이죠. 그 학습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아이가 공부도 잘할까?
초등학생들에게 감정 단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매주 2, 30분 동안 가지라고 가르치자 사회적 행동과 학업 성적이 모두 향상되었다. 내일은 이 감정 지능을 높이는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감정 단어를 많이 알면 감정 통제가 쉽다. 단어는 개념의 씨앗이 되고 개념은 예측의 원동력이 되며 예측을 통해 신체 예산이 조절되고 신체 예산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내수용 신경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면서 이런저런 예측을 내놓아 신체 예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의 정동적 느낌, 쾌감, 불쾌감, 동요, 평온이 생겨난다. 당신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의 심박수, 호흡, 혈압, 체온, 호르몬, 물질 대사 등에 관한 뇌의 예측이 신체의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체 예산이 정상 궤도로 이탈할 것이며 당신이 무슨 자기개발 방법을 동원하든 상관없이 기분이 더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개발은 더러운 기분에 양념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 네. 불행하게도 현대문화는 당신의 신체 예산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서 파는 많은 제품은 신체 예산을 왜곡하는 정제 설탕과 나쁜 지방이 가득한 불량식품이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불량식품이 좋죠? 학생과 직장인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기를 강요받듯이 13세부터 64세 사이의 미국인 가운데 40% 이상이 만성 수면 부족 상태이다. 제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쁜 음식 먹었죠? 그리고 이 수면 부족, 만성 수면 부족이죠. 이것은 신체 예산의 만성 불균형과 심지어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상태인데요. 미디어에서는 친구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근사한 옷과 자동차를 장만해야 하고 사회적 거부는 당신의 신체 예산에 매우 해로운 것이라는 광고를 내보낸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거부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당신의 신체 예산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친구들과 회사에서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휴대전화에 매달려 있기를 바란다. 그 덕분에 당신은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빼앗기고 늦은 밤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당신의 수면 패턴은 망가진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회가 재구조화되면서 진짜 이 신체 예산을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뭐 회의를 나가거나 직장 나가는 이러한 이동 시간이 줄어서 되게 좋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나요? 다 알죠? 다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그리고 회의도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독서 토론을 줌으로 3시간씩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5시간까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무지 피곤하거든요. 이 줌으로. 그리고 줌으로 방통대 강의를 해봤는데 이 강의도 훨씬 더 저는 힘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강사들은 강의의 내용이나 맥락 그리고 일종의 강의의 감을 막 계속적으로 맞추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강생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화면이 적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 에너지를 다 느낄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기능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제가 써서 그들의 감정을 감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느꼈었죠. 이를테면 신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짜 중요한 교육은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신체 예산을 맞추기 위한 휴식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놀이를 하거나, 이를테면 온라인에 의해서 우리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절해 나가느냐가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당신이 속한 문화가 당신의 일, 휴식, 대인관계에 대해 강요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신체 예산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실제는 물리적 실제로 변환된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신체 예산은 내수용 신경망에 있는 예측 회로에 의해 조절된다. 이 예측이 신체의 실제 수요와 만성적으로 부조화하게 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신체 예산 관리 회로, 당신 뇌의 수다쟁이는 신체가 제공하는 반대 증거, 예측 오류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 예측이 상당 기간 완전히 빛나버리기라도 하면 당신은 만성적으로 비참한 기분에 빠질 것이다. 평소에 불쾌감이 떠나질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약을 복용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약품의 30%는 각종 스트레스를 처치하기 위한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뇌의 평소 예측이 신체의 실제 경비에 맞게 조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뇌에서 이 비용을 잘못 산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참한 기분에 빠져 약을 먹거나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아편제 같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게 된다. 그렇다면 뇌의 예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신체 예산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갑자기 당신 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 같겠지만 우선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건강하게 먹고, 하지만 달콤한 거 좋아하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운동을 매우 게을리하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이 새로운 좋은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 이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 내일 함께 더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생각연구소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요. 책을 꼭 좀 사보시면 좋겠어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뇌과학에 관한 많은 그 도판도 나와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는 책이에요. 일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재미있고 유익하셨어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해주는 센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 좋아지겠죠? 자,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했고요. 내일 다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